불필요한 생각 버리기 연습. 스즈키 도시아키 즈음. 양필성 옮김. 클랩북스 출판사.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는 대로 살라는 말. 인생각본이란 교류 분석 이론으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 에릭 번이 제창한 심리적 프로그램을 말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인생각본이라고 해서 실제로 각본을 쓰는 것은 아니다. 심층 심리에서 무의식적으로 각본이 쓰인다는 의미다. 인간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느낀 점을 바탕으로 나는 분명 이런 인생을 살 것이다 라는 각본을 쓴다. 그것도 무의식 상태에서 자신이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말이다. 그리고 그 각본에 따라 인생을 살아간다. 사람은 자신에 대해 어떤 생각이나 신념을 갖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그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며 결국 그 신념은 현실이 된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자기 성취적 예언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점쟁이에게 일주일 안에 사고를 당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쪽으로 행동하게 되고 실제로 사고가 일어나 점쟁이의 말이 현실이 된다. 또 혈액형이 A형인 사람은 이런 성격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에 맞게 행동해 성격 특성을 증명한다. 이런 것들이 자기 성취적 예언 현상이다. 인생각본은 한마디로 인생 예언서다. 모든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언서에 따라 움직인다. 요컨대 나는 운이 나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각본을, 나는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각본을 스스로 쓰는 셈이다. 항상 성공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각본을, 결정적 순간에 일이 어그러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각본을 쓴 것이다. 실제로 운이 나쁘거나 우연히 일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스토리에 지나지 않는다. 어렸을 때 만들어지는 인생각본. 인생각본은 주로 7, 8세의 유년기에 만들어진다. 커서 훌륭한 어른이 돼야 한다와 같은 부모의 훈육이나 너는 주의가 산만해와 같은 주변의 평가, 그 밖에 학교 교육 등을 통해서다. 학창시절 개성 강한 캐릭터를 가진 친구들이 있었을 것이다. 아이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분위기 메이커나 개그맨 같은 역할을 부여받으면 그 역할을 다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말이나 행동을 주어진 캐릭터에 맞춰 바꿔나간다.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를 예로 들자면 이들 역시 대체로 어렸을 때부터 괴롭힘을 당해왔을 가능성이 높다. 무의식 중에 주위 환경에 맞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인생각본은 이 캐릭터와도 같다. 캐릭터를 부여받은 아이는 그 캐릭터에 맞춰 인생을 살아간다. 유년기에 만들어진 인생각본에서 벗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한동안은 인생각본에 맞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원래의 인생각본에 맞는 삶으로 되돌아가고 만다. 인생각본은 그만큼 강력하다. 각본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 하지만 만약 인생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각본이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쳐 써야 한다. 과연 인생각본은 고쳐 쓸 수 있는 것일까? 물론 매우 견고하므로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생각본이 꾸민 일이다 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다. 다시 말해 각본에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고 한 발 물러나 이것은 각본일 뿐이다 라는 냉정한 자세를 가질 수만 있어도 큰 효과가 있다. 실패와 불행 또는 성공과 행복이 반복되는 이유가 운이 아니라 각본 때문임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인생을 스스로 이끌어갈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인생각본이라는 존재를 알면 어차피 나는 성공하지 못해,
어차피 나는 인기가 없어 등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했던 일들에 더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수 있다. 나를 지배하던 생각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고정관념을 이용하면 어떤 모습이든 될 수 있다. 모든 고정관념이 나쁜 것은 아니다. 고정관념을 활용하면 문제를 개선하고 성격을 바꿀 수 있고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다. 내 편이 되어주는 고정관념의 대표적인 예로 긍정적인 자기암시가 있다. 자기암시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자신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이미지화하여 뇌에 입력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미래의 자신을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예측하는 것이다. 스포츠 세계에서는 가끔 기적처럼 생각되는 역전극이 펼쳐진다. 야구로 치면 9회 말, 축구로 치면 연장전에서 벌어지는 역전극이 그렇다. 이대로 가면 패배가 확정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남들 이상으로 힘든 훈련을 해왔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 자신감이 강하고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만들어낸다. 이른바 플라시보 효과도 고정관념이다. 가짜약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환자에게 먹였더니 실제로 증상이 개선된 사례는 드물지 않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다고 호소하는 환자에게 무릎을 수술해주겠다고 하고 메스를 댔다가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은 채 봉합했을 뿐인데 환자가 평소처럼 걸을 수 있게 된 사례도 있다. 근력 트레이닝도 그저 근육을 움직이기보다는 단련하고 싶은 부위가 일시적으로 파괴되었다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할 때 더욱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재현할 수 있지만 머릿속에 그리지 못하는 것은 재현할 수 없다. 인생의 목표나 꿈도 마찬가지다. 젊은이들은 미래의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이것밖에 없어. 라고 믿는다. 그러면 그 후의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이쪽으로 가는 편이 꿈과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진로나 취업 같은 중요한 문제에서 점심으로 무엇을 먹느냐 하는 작은 문제까지 꿈의 실현에 가까워지는 쪽을 선택한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꿈을 실현시킨다. 빈 의자에 앉아 나를 읽는 시간을 가지자. 여기에서는 과거의 자신과 대화하고 새로운 사고와 행동의 틀을 손에 넣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이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의사나 임상심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지만 당신이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빈 의자라는 방법을 소개하겠다. 누구나 자신의 마음속에 어린아이 같은 부분이 있음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왠지 꺼려진다. 자꾸 지각을 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겁이 나서 항상 웃으려고 애쓴다 등이 대표적이다. 심리학에서는 어른이 돼서도 어린 시절의 자신이 마음속에 남아있다고 말한다. 마음속에 있는 어린 자신을 내면아이라고 부른다. 어른이 되어 현실에서는 어린 자신이 존재하지 않아도 마음속에는 영원히 어린 자신이 살고 있다. 누구든지 마음속에 내면아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내면아이가 상처를 받았을 때 생긴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매번 꾸중만 듣고 칭찬을 받지 못하거나 밖에서 놀고 싶었는데 금지당하고 학원에서 공부만 해야 했을 때 아이는 상처를 받는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만족스럽지 못했던 기분이나 괴로웠던 경험이 있으면 그것이 상처 입은 내면 아이로 남게 된다. 그 상처 입은 내면 아이와 대화를 하고 상처를 치유해주면 인생 각본을 고쳐 쓰는 결과로 이어진다. 내면 아이와 대화하는 방법 중 하나가 빈 의자다.
눈앞의 의자에 어린 시절의 자신이 앉아 있다고 가정하고 대화를 해보자. 이 작업은 아무도 없는 방에서 하는 것이 좋다. 먼저 의자를 2개 준비하자. 의자에 앉은 자신의 맞은편에 또 다른 의자를 놓고 그곳에 어린 시절의 자신이 앉아 있다고 상상한다. 그런 다음 1인 2역의 연극을 하듯이 대화를 진행한다. 나는 네가 좀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한 뒤에는 반대편 의자로 이동하여 어린 시절의 자신이라면 어떻게 대답할지 상상하면서 어린아이가 됐다는 생각으로 대답한다. 하지만 엄마가 너는 몸이 약해. 너는 참 소심하구나 라고 말했어. 그래서 자신감을 가질 수 없어. 이제 다시 자신의 의자로 돌아가 그 말을 받아들인다. 그랬구나. 그 마음 이해가 가. 과거의 자신을 무작정 부정해서는 안 된다. 먼저 받아들이고 인정해주자. 그런 다음 거기에서 사고의 왜곡을 찾아내 교정해 나간다. 몸이 약하다고 했는데 어디가 아픈 거야? 아니, 아픈 건 아니야. 그냥 너무 말라서. 그렇구나. 몸이 말랐을 뿐 다른 병이 있는 건 아니지? 달리기도 하고 수영도 할 수 있지? 몸이 아주 건강한데? 음, 게다가 넌 소심하지도 않아. 너는 앞으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면접도 훌륭히 해낼 거야. 정말? 응, 몸이 약하다든가 소심하다는 건 다른 사람이 멋대로 한 말일 뿐이야. 그런 말은 믿지 않아도 돼. 너는 강하고 당당하게 살아도 돼. 알았어. 좀 더 자신감을 가져볼게. 이처럼 빈 의자는 대화를 통해 자신만의 해결책을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는 방법이다. 언제나 부모에게 너는 왜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라고 혼이 나서 위축됐던 자신에게 괜찮아. 최선을 다했으니까. 어른이 되면 저절로 할 수 있게 돼. 라고 말해준다. 그러면 상처를 입었던 내면 아이가 치유된다. 과거의 자신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당신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편안하고 익숙한 것들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로 살기를 다짐한 이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긴다. 과거의 일이 지금의 당신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길 바란다. 우리는 현재 상황을 파악할 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또는 무엇이 원인인가를 묻기 마련이다. 그 질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과거에 원인이 있다고 자동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있는 자신에게 의식을 집중해 보자. 이것은 과거에서 기인한 나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주시하는 것이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현재의 나는 과거를 바탕으로 형성된다라는 당시의 심리학 상식을 깨고 대담하게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다. 그는 과거에 원인이 있다는 원인론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냐에 따라 지금의 내가 있다는 목적론을 주장했다. 유전이나 교육 방식 등의 원인이 행동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한 목적이 행동을 결정한다는 주장이다. 당신이 과거에서 원인을 찾고 과거의 탓으로 돌리는 것 자체가 고정관념일지 모른다. 지금 여기에 있는 자신을 깨닫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가라는 목적으로 시선을 옮길 때 과거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들러에 져서 인생에 지지 않을 용기에 이런 문구가 있다. 사람은 과거에 속박된 것이 아니다. 당신이 그리는 미래가 당신을 규정한다. 과거의 원인이 해설은 될 수 있지만 해결은 되지 못한다. 모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자신의 인생 각본도 자유롭게 고쳤을 수 있다. 당신의 인생은 무엇이든 그릴 수 있는 광활한 도화지와 같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자신이 원하는 각본을 쓰기 바란다. 저자는 인생이 인지로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고요. 인생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어느 날 아침 눈을 뜬 당신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하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머무는 글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낭만 독백이었습니다.